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논 양인이 아니죠. 로꼬격이죠. 로꼬격. 로꼬격을 할 차례인데 왜 양인격을 갖고 왔냐라고 하면, 지난번 바로 앞전에 강의에요, 적천수 강의할 때 양인국을 강의했지 않습니까? 양인국을 강의할 때 양인국에서 양인이 강하면 그게 이제 성정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천수에서는 성정장에서 나오는 건데, 양인국에서 양인격이 강하면, 일주가 강하면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한다. 영위, 함부로 위험을 떨친다 라고 했고요. 이것이 약하면, 양인격이 약하면 무엇이 되냐면 파사, 두려울 파자에 일사자예요. 일하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적천수 원본에서 나온 일이지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인격을, 격을 위주로 하는 이 자평진전에선 성정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격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격을 얘기하시는 심여첨 선생은요, 이렇게 양인격은 약하다는 소리를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강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용신은 뭐다? 양인은 잡지 마라, 용신을. 용신은 양인을 잡지 말고 그 외의 것, 물론 인성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관성을 용신으로 할 땐 인성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억부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격국론에서는 왜 인성을 쓰라고 했을까요? 관성의 상신이 인성이니까요. 그러나 억부론에서 절대 인성을 못 씁니다. 관성을 쓸 때는. 그 이유, 일주가 강한데 어떻게 인성을 쓰겠어요? 그러나 이 정주를 했다는, 자평진전에 중주를 했다는 설하고가 뻔히, 중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중주는요, 이 양반의 이론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흐트리면 안 돼요. 중주라는 걸 하지 말고, 만약 이 양반 심여첨 선생 격국론의 이론을 만약 반대가 아니고요, 엉뚱한 소리를 하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평진전 비평 자평진전 이렇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한다든지. 중주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이 양반의 이론을 따르는데 왜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죠? 왜 격국론에 왜 억부론을 끌고 오는 것이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설하고 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자평진전 중주를 한 다음부터, 그 책을 보고, 이 중주 책을 보고, 이 설하고의 마음은 나하고 똑같다. 왜? 나하고 똑같은 게 뭐냐? 억부론을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자평진전도 한번 해볼까 하고 책 쓴 거예요. 책만 쓴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대만에서 많이, 설하고가 여러 글 많이 썼대요. 자평진전, 적천수 저것도 있던데요. 보주. 그거 제가 배드릴게요. 그 보주도 있고요. 보주도 있어요. 그 보주는, 적천수에 있는 사람 이름이, 그 사람 명조가 아니고요. 전부 유명 인사를 끌어다 냈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이제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설하고에 대한 비평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적천수를 강의하면서 분명히 설하고가 이사주 자평진전에 갖다 끌어서 집어넣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주입니다. 이사주. 네, 아니요, 이렇습니다. 역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저 발을 밑에다 해놨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자, 이게 적천수사례 429번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강의했죠. 임철조 선생이
임철수 선생이 원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주가 약하면 일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원문에 원주가 아니죠. 물론 유병헌 주에도 있습니다. 일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주가 바로 이 적천수 사례 429번이에요. 이거를 끌고 온 거예요. 이걸 끌고 와서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자평진전이거든요. 자평진전에 있는 걸 제가 적천수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적천수 429번이라고. 원령양인인데 설기태심에서 반대로 꺼린다,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주는 건 양인이다라고 하면서 양인을 용신을 하래요. 자수 관성이 불투, 관성이 불투해서요 무토 소재하지를 못해서 불능위용 용신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약화되면서 왜 자수로 용신을 쓴다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것도 격국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격국론은 천간으로 투출한 거를 쓰니까요. 이게 지금 자수가 투출하지 않아서 용신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무토가 재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아무리 그래도 이 사주는 오화가 용신입니다. 반대로 인성이나 거식, 조의, 양인을 도와서 아름답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인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식신을 제거한대요. 식신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목이 없는데 인성이 없어요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오직 비겁으로만 가는 사주입니다. 뭘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 지금 인성이 이인거식이라니 여기 인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반대로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이 이 설하고가 이따위 짓을 합살 무공했네 어쩌네 이런 소리는 개소리고요. 제가 흥분했어요. 이 사람을 비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석박사를 할 때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죠. 그때 여기저기 유튜브를 사이트를 좀 들어다니다 보니까 역학동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인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실지 모르지만 그게 기억이 나서 역학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양반 글이 있길래 제가 따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이제 저걸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렇죠. 예. 용간 아니고요. 치운이 아닙니다. 로꼬격입니다. 자, 걸럭격이에요. 론 걸럭격에서 쭉 내려가야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5번인가 6번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적천수로 강의하면서 어디서 지금 적천수에 있는 사례 명절을 자평진전에 증주를 했다는 설화가가 끌고 왔구나 하는 사주가 429번 사주입니다. 적천수에 있는 429번을 찾아왔어요. 갖고 왔어요. 자, 봅시다. 4번 아니고 5번입니다. 이게 이제 목화통명은 지났죠. 지난번 강의할 때요. 여기 제살 6개.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러든 저러든 여기 위에 걸 할 테니까요. 요 작은 글씨가요. 제가 역학동에서 이번에 엊그저께 찾아온 글입니다. 보십시오. 자평진전을 저술한 선어거는 격국법을 억부법 관점으로 평주한 사람이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격국법의 역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짬뽕으로 만들었다는 말. 역적 설화고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참조 역학동에서 제가 이걸 글씨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인당 전우창님이시네요. 본명이 인당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참고로 옛날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때 기웃거리고 들렀던 역학동에 올라온 글이 생각나서 퍼왔다 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하고 씨가요 격국론과 억불언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증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증주란 곧 그 책의 뜻에 대해서 그대로 흘러내려와야 돼요. 비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평진전 비평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죠. 격국론자의 역적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격국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예. 6번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증주라는 소리를 안 하죠. 역자,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대로 이론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역적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 참 우스운 얘기죠. 갱유, 록급에서 관과 살이 경출했다. 두 개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지지에 있으면 용신으로 못 쓴다는 소리예요. 격국론에선. 그 잣을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못 쓰고요. 일주가 약한데 어떻게 잣을 씁니까? 필시청. 물론 청한 걸 취해야 된다. 어떻게 청해질 거냐? 청한 걸 취하면 마땅히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일평장명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일평장명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 이건 누구냐? 심여첨 선생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합살유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게 살이죠. 을목이 이렇게 을경합을 해갖고 건너서 합을 해서 요 관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걸 억프로를 풀어봅시다. 예, 이건 양인격이 맞죠? 예. 이 밑에 사주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화가 용신이라 목화통명격 사주예요. 이 사주는 금을 쓰는 사주죠. 뭐죠? 인월에 태어나서 음년생이죠. 예, 그래서 이 사주도 별로 평장은 됐지만 용신이 금이니까 대운에서 뭐가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화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을목이라는 게 있어서 좀 막아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꼭 막아줄 것도 아니에요. 경금을 용신으로 쓴다면, 만약 쓴다면 격국론에서는 토가 상신이고요. 예, 수가 구신이 됩니다. 화가 들어오면 수가 막아주니까요. 저 천간으로요. 천간으로. 그러나 천간으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신이 없습니다. 이거 사주는 용신만 있는 사주입니다. 용신이 있으면서요. 예, 상신과 구신이 없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본래 그래요. 이런 사주. 요즘요 격국론으로 딱 풀어봐서 상신과 구신 찾기는 진짜 힘듭니다. 같이 투출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업으로는 풀겠습니다. 오행청론은 다르면 월지를 차지한 목오행이 5.8이고요. 화가 만만치 않은데 이건 내장되어 있습니다. 토오행 1.8. 내장되어 있다는 게 지지에 있다는 뜻이죠. 2.4. 지지에도 없네요.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목오행이 5.8로 종주행에 있어서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금오행이 토 시시 되겠죠. 자, 일평장명을 먼저 배드릴게요. 과연 경금을 써서 얼마나 운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억부르로 풀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분명히 격국론을 억부르로 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안경이 심장 내관 평장이 없네요. 여기 내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주 내관 아닌데요. 허허. 잘못됐네요. 한
안 나오는데요. 예, 다음에 치용론에서 치운론에서 또 하도록 하죠. 예, 넘어가고요. 같은 것이 관살이 경출했을 때 이 사주가 또 이제 문명시 15번이 이 사주가 인월에 태어난 간목일주래요. 사실은 이 사주는요 병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오히려 금을 안 써요. 그 이유가 금이 너무 강해서 제살, 식신으로 살을 제하라 라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병화로 살을 제하고 관이 남아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름뿐이지 솔직히 용신은 병화가 되겠죠. 용신으로 얘기하면요. 예, 격으로서는 제사를 해서 관을 남겨서 좋다? 그럼 관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소린가요? 관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죠. 합사를 해서 좋은 것은 뭐예요? 이 병화라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용신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격국론은 이름이 껍데기 허울이 많이 들었더라. 양반격이며 양반들이 격국론을 이야기할 때 시대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목이 5.9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재 금토 용조로요. 전제와 같이 금토행이 용신이 되어야만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이 격은 특수격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변했습니다. 식상 제살로 하래요. 때문에 목체 화목용조에서 화오행이 용신이고요. 목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이러한 사주가 격으로 보면 인월에 태어난 간목일주가 강해서 천간으로 투출한 병화를 용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통명격 사주가 되었습니다. 앞에 사주보다는 격이 훨씬 나았습니다. 똑똑하겠죠. 예, 금을 쓰는 것보다는 화를 쓰는 게 목이 강할 때 재하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화하는 사주가 좋습니다. 물론 격으로는 혹격이지만 대운이 음년생 건명으로 여군을 흘러서 별로 지지로서는 별로 안 좋지만 만약 이걸 억부론이라니요. 아까 지난번 강의에도 격국론을 억부론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격국론에서 만약 물론 억부론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이 천간에 병하면 천간으로 들어온 인계수만큼은 격국론이든 억부론이든 다 안 좋습니다. 저 용신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지 않는다면 문 안에 명대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심여점 선생이 당이라고 해서 오히려 혹 양관이 두 개의 관과 두 개의 관이 아까 위에서는 뭐였죠? 관살이 경출한 건데 지금은 관이 두 개가 경출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럴 때도 역시 모름지기 제복시켜라. 하여튼간 관은 천간에 정관 하나가 유일하고요. 그것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가 최고입니다. 구신은 나중에 찾고요. 구신이란 관이라는 것은 인수지만 상신은 뭡니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다투다. 정관과는 같은 정관끼리도 다투면 안 된다. 불가상. 그러면서 절대 두 개의 관은 천간으로 투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성이든 칠살이든 그러나 칠살은요 나를 공격할 때 피해가 되면 칠살이지만 뭐라고 했죠? 편관입니다. 편관. 나한테 좋으면 편관이 됩니다. 살이라고 안 합니다. 이 살은 무섭죠? 그래서 참 심여천 선생의 이론은 뭔가 모르게 딱딱하다. 부드럽지가 않다. 양반 냄새가 너무 난다. 그리고 천민을 아대하는 스타일이다. 이 책을 쓰신 양반이. 물론 이 격국론을요 자평진전에서 뚝 떨어뜨려서 격국론만 쓰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릴 만합니다. 명리학의 뼈대가 생겼으니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바로 적천수라는 중화이론을 나타난 것이겠죠. 물론 중화론은 그렇게 격국론보다는 연해자평에서 많지 않습니다. 신살, 연해자평에서 기격, 이고 많죠. 연해자평은 아주 물론 가족,
또 있습니다. 육친론도 연애자평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공론에서는 육친론은 싹 빼버렸죠. 부모나 자식이나 마누라나 이런 것도 싹 빼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격공론은 좀 딱딱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문명시 10번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베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 대우는 지지의 대우는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간으로 인계수만 안 들어오면 이 사주는 병화가 용신이니까요. 15번입니다. 문명시. 예, 이렇습니다. 자, 이 사주 요 임계수는 안 좋습니다. 저 병화가 끕니다. 병화를 끕니다. 이 사주는 물론 지지로 사음이 운이 들어와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 아주 극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유대우는요, 이 사주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 이유 갑신대운은 어떨지 모르지만 갑신대운이 되면 좀 힘들겠습니다. 인신충 쌍충이 일어나네요. 갑신대운은 좀 힘듭니다. 물론 천간으로 병화가 간목이 들어와서 저 병화를 살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파란 이유는 금을 용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수를 올리네요. 그러나 화가 용신으로 분명히 목화가 용신이라고 이 사주는 나옵니다. 화가 용신입니다. 식상용비격입니다. 식상으로 제사라는 격입니다. 식상으로 제사. 그 이유 이렇게 경금이 나를 극하고 있어서 7살이죠. 살을 나 자신이 극하는 건 살입니다. 편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식상으로 빨리 자식으로 제사를 시켜야 됩니다. 나쁜 남편을 몽둥이 들고 오는 남편을 자식이 막아줘야 되겠죠. 그런 사주입니다. 몽둥이 들고 오는 남편 자식이 막아줄 사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를 깨어나줘야 됩니다. 그만두시라고 해야 됩니다. 식상용비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격국론이 끝나갑니다. 이게 지금 절로 넘어왔네요. 적천수로 넘어왔네요. 자평진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넘어왔습니다. 이게 끝날 겁니다. 7번째. 이거 보세요. 고관무보. 외로운 관은 절대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격국이 편소하다. 작아진다. 참 관은 수없이 보아라고 심여참 선생은 이 관 엄청나게 껴안고 애절하게 껴안고 계십니다. 당신이 진사가 되셔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진수함 선생은 상구까지 지내셨는데요. 진수함 선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놓은 게 많으니까요. 이번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쯤 강의할 때 명리학의 역사를 연애자평서부터 쭉 한번 제가 칠판에다 써놓고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 명리학을 학교에서 석박사를 과정을 따시려면 적어도 이 명리학의 유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족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족보를 모르면서 명리학 전공을 한다 하면 안 되시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